손욱 회장님과 함께 행복나눔 125 운동을 이끌고 계시는 행복나눔 125 운동본부 황규병 사무총장님의 가정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객들만 발표를 시키지 말고 감사신문에서도 한 사람 발표를 꼭 해야 된다고 우리 김용환 사장이 하도 주장을 해서 제 군번이 발표할 군번이 좀 지났는데 오늘 여러분들 모시게 됐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 가정사를 구절구절 얘기하게 돼서 참 부끄러운데 제 아들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제 아들이 막둥이면서 장남입니다. 제가 중국 심천에 발령을 받고서 3년 근무하면서 외국인 학교를 보내다가 3년 후에 제가 돌아오게 돼서 카나다로 보냈습니다. 사립학교를. 거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군대를 마치고 다시 가서 졸업을 하고 들어왔는데 금년 봄에 들어왔습니다. 집이 하도 적적해서 불러드렸는데 한 열흘 동안은 행복했습니다. 오래 만나서. 그런데 미국에 혼자 오래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물과 기름처럼 맞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밤새도록 인터넷을 하고 낮에 잡니다. 저희 어머니는 밥을 맛있게 해가지고 먹이려고 아침 9시면 가문을 두드리고 또 11시 되면 두드리고 그러는데 안 일어납니다.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자꾸 붙어서 언쟁을 하고 제가 답답해서 방에 이렇게 들어가면 아버지 사생활 좀 지켜주세요. 행복하려고 데려온 아들이 뭐라고 할까요? 뭐 그렇게 미운 건 아닌데 어쨌든 집안에 다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감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저는 감사신문에서 감사를 시작하면서 항상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냐? 저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 맞아? 이런 소리는 절대 들어서 안 되겠다. 그 누구보다도 감사를 치열하게 해서 남을 가르칠 자격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고, 세 번째는 네 가정은 정말 행복하냐, 이런 마음에 본인에 대한 물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감사도 열심히 쓰고 책도 열심히 읽고 집사람한테도 고분고분 잘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더 행복하게 살려고 아들을 불러드렸더니 이게 집안이 엉망이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친해보려고, 야, 너 아빠랑 등산 갈래? 아버지 그런 거는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죠.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일요일인데 할머니 성묘 좀 가자. 아버지 그것도 일찍 미리미리 얘기해 주셔야죠. 그게 기분을 팍 상하게 하는데 이 감사하는 사람이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감사로 이걸 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결심을 하고 집사람하고 상의를 하기를, 내가 매일 감사를 5개 이상 쓰겠다. 당신도 5개 이상 씁시다. 오늘이 4월 1일인데 9월 8일이 그 녀석 생일이니
그때까지 둘이 열심히 쓰면은 1500감사를 쓸 수 있다. 그러니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감사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유리병 2개를 준비를 해서 오른쪽에는 매일 감사를 써서 식탁 위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식사하고 이거를 이제 보죠. 그리고 보면은 이쪽에도 옮겨놓고 또 쓰고, 이렇게 한 달 정도를 썼는데 좀 무미건조해요. 그리고 이 녀석이 해외에서 12년을 근무하고 들어왔는데 감사 매일 쓴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계속 썼습니다. 그러다가 딴 분들은 또 회사에서 또 딴 분들은 이 실험을 해가지고 효과를 많이 봤다는 말을 듣고 우리도 같이 실험을 하면서 감사를 쓰자. 이래서 4월 24일 시작한 지 한 24일 만에 여러 가지 실험을, 이거 발표할 줄 모르고 저희 식탁에다 올려놓고서 사진을 찍은 건데 오늘 여기까지 올라와서 저희 식탁을 다 보여드리는 결과가 됐습니다. 밥 실험하고 그 옆에 양파 실험하고, 그리고 실험이라고 볼 수 없고 기도에 속합니다만 아들 실험을 같이 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일주일째 됐는데 저쪽에 파랗게 양파가 자랍니다. 그런데 이쪽 양파는 소식이 없습니다. 12일째 됐습니다. 밭에서 키워도 저렇게 참 싱싱하게 자랄 수가 없는데 어쨌든 집에서 저렇게 싱싱하게 자라는데 옆에 거는 소식이 없습니다. 물론 밥도 지금 얼마 안 돼서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만 저쪽 밥은 구수한 냄새가 나고 이쪽 밥은 썩어가는 냄새가 났습니다. 17일째 됐는데 저 식탁에서 저거를 햇빛 좀 보이는 데로 옮겨놨습니다. 근데 이걸 들고 가는데 냄새가 아주 역한 냄새가 나요. 이상하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하는 실험연 보면은 한쪽은 저렇게 울창하게 나오고 한쪽은 비실비실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제 거는 아주 이상한 냄새가 나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눌러봤더니 완전히 썩었습니다. 그래 이것도 17일 만에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것, 또 정오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그럼 이것만 실험을 하지 말고 동물 실험도 한번 해보자. 왜? 저걸 9월 8일까지 계속 쓰려고 그러면 아들도 저걸 보여줘야 되고 집사람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이 이 금붕어만 키우는 게 아니라 화초도 굉장히 많이 키우는데 굉장히 잘 자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 금붕어 옆에 가면 그저 뭐 밥 달라고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어쨌든 저쪽에서 2마리, 이쪽 새끼 따로 키워야 됩니다. 해서 이렇게 6마리를 가지고 금붕어 실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5월 11일입니다. 3마리씩. 그런데 제가 이 실험을 하면서 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동물이 뭐 감사 실험을 한다고 별 변화가 있을까. 그런데 일주일이 딱 된 날 아침에 일어나서 집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제일 큰 놈이 죽어 있어요. 제일 잘생긴 놈이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저 어항에서 꺼낼 때 이렇게 드러내니까 펄쩍 뛰어서 땅바닥에 떨어져서 이게 주우려고 하니까 미끌미끌 해가지고 한 서너 번을 놓쳤다가 잡은 게 있어요. 혹시 그님이 먼저 죽을지 몰라서 거기는 사랑한다에 집어넣고 이쪽은 싱싱한 거,
그걸만 집어넣는데 일주일 만에 제일 큰 게 죽었습니다. 저걸 보는 순간에 사실 무서웠습니다. 충격이 컸어요. 근데 표정을 보니까 저희 집사람도 똑같아요. 왜? 저 미워하는 것이 저 멀쩡한 금붕어를 일주일 만에 죽일 수 있는가? 그렇다면 사람을 미워할 경우에 상대방에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냐? 저는 저걸 딱 보고서 저희 집사람 얼굴을 못 쳐다봤어요. 왜? 40년 살면서 미워한 쪽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집사람도 똑같은 수준을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라고 저하고 40년 이상 살면서 미워한 날이 없었겠어요? 또 이걸 보고서 제가 느꼈어요. 내가 저렇게 애가 저러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것이구나. 사실상 저희 그 아들은 아까 막내자 장남이라고 그랬는데 저희 형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기도해서 난 아들입니다. 저 아들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사실은 저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 녀석이 그 녀석이냐 하면서 우리가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녀석으로서는 태어난 자체만으로도 부모한테 평생 할 효도를 다한 건데 저희가 너무 많은 것을 바란 것이죠. 그 녀석이 저렇게 싫어하는 데는 군대 와서 있는 동안은 안 그랬거든요. 외국 생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안 해요. 막둥이다 그런지. 그래서 성적만 받으면 쥐어 박았어요. 이게 성적이 뭐냐. 그러니까 이 녀석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은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 안 만나려고 하고 짜증을 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꾸기로 했어요. 앞으로 절대로 가족은 뿐만 아니라 친구고 누구한테도 미워하지 않겠다. 저 미워하는 것이 저렇게 동물도 죽일 수 있으니 사람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혹시 요놈 한 마리만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보자. 그래서 8일째 계속해서 실험을 했는데 20일이 되니까 또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건 틀림없는 거다. 애매한 금붕어만 죽이지 말고 끝내자. 그래서 4마리를 원 금붕어 항아리에 집어넣고 이걸 끝냈습니다. 이제 실험 아닌 아들 실험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이 저걸 시작한 지 99일 되는 날입니다. 제가 맹석호 집사람이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만 하루도 그날 저녁에 쓰지 않고 그 다음날 몰아쓰거나 내일 걸 2번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600개 정도 썼는데 쓸 게 없어요. 왜? 12년 동안을 해외에서 가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뭐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실험을 하는 과정에 저는 감사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녀석이 삼성에 취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숙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쓸 게 없어요. 근데 이걸 쓰는 과정에서 한 2달 좀 지나니까 아들 표정이 바뀌기 시작을 하고 일반적으로 제가 퇴근을 하면 아들 녀석이 마지못해서 방에서 아버지 오셨어요? 그럽니다. 그래 왔다 그러고서 이제 들어가는데 요새가 아니라 한 2달쯤 지나서부터는 현관까지 나와서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표정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얼굴도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하고 다투지 않고 잘 지내고 그래서 점점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느꼈는데, 제가 이걸 쓰는 과정에서 청산도를 갔다 왔어요. 그 청산도 가서 하루 저녁을 자고 왔는데, 밤에 집사람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에 제가 저걸 꺼내서 딱 써놓고 책상에 써놓고 제가 샤워를 하고 나오니까 집사람이 그래요. 아니, 여기까지 이걸 가져와서 쓰느냐고. 나는 하루도 걸리지 않기로 했다. 그 내용을 쭉 읽어보더니 저희 집사람은 못 씁니다.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이렇게밖에 못 쓸 게 없답니다. 그 제 걸 이렇게 읽어보더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잘 쓰느냐고. 그 진정성이 있으면 쓰는 거다.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게 있어요. 제가 감사를 아들한테 썼는데 제 마음이 그렇게 깨끗해졌어요. 아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미운 생각 싹 600개를 쓰고 나니까 전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아들한테 썼는데 저희 집사람이 더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하다. 쓰기는 아들한테 썼는데 왜 내가 더 좋아지고, 쓰기는 아들한테 썼는데 그걸 매일 훔쳐봤겠죠. 저희 집사람이 더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제 아들 그저께 제가 일요일 날 왔길래, 제가 등산을 매주 가서 아침 일찍 10시쯤 돼서 나가면서 문을 툭 차고 들어갔어요. 전에 같으면 아버지 사생을 좀 시키세요 이럴 텐데, 이놈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버지 왜 그러세요? 내가 산에 갔다 올 텐데 저녁 같이 먹고 너 사진 한 장 찍어줘야 되겠다. 이 사진입니다. 알았어요 아버지. 근데 그걸 표정을 보고서 저놈이 속까지 변했구나. 인생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물론 취업을 해서 자신감이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아버지하고 저 그리고 어머니하고 세 사람 관계가 제가 믿기로는 완전히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60일 남았습니다. 9월 8일까지 계속해서 1500 감사를 써주고,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방법을 바꿔가면서도 가정의 행복을 위하고, 저 방치해놨던 12년 동안 외국에 방치해놨던 아들을 좀 훌륭하게 키워보겠다는 생각에 계속해서 감사를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2번이나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행복 나눔, 이것은 우리 집안의 좌우명, 나침판으로 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주절주절 집안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들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나눔125 운동본부의 황규병 사무총장님의 웃음과 감동에 버무려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쉽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실험들과 또 아드님과 또 그 부인과 함께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성중공업의 대표 불씨이죠, 지금은. 하지만 그 전에는, 감사를 만나기 전에는 문제아였고 싸움꾼이었고 술꾼이었지만, 감사를 만난 후에는 대표 불씨가 되었고 미스터 감사가 된 서병수 반장님의 둘째 딸 서진경 양의